네, 안녕하세요. 주택검사 김검사입니다. 오늘은 일산 주택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2000년도 한참 목조주택이 각광받던 그 초창기 시절에 지어진 목조주택 혹은 전원주택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고급 주택 단지에 나왔습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지어진 곳은 아니지만 북미의 어떤 건축 기술 문화 혹은 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어진 거의 첫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내에서는 성지 같은 그런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지금은 시간이 벌써 한 25년,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음, 시간이라 어, 집도 그 안에 살고 있던 거주자도 거의 세대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당시 기술력도 부족했지만 실제는 자재도 지금과 같은 고성능의 자재도 없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인스펙션을 하게 된 건데 어, 이 의뢰를 하신 분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많이 공부를 하셨고 매매 직전에 어떤 주택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본인이 판단했을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 다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어, 그걸 감안하고도 검사를 통해서 리모델링, 리페어를 하셔서 다시 살아보시고자 검사 의뢰를 주셨는데요. 일단 검사의 결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보통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북미의 최신 기술, 최신 자재를 썼다 하더라도 기후 때의 이해관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하중 문제들 그때의 설계들은 북미 자체의 건식 구조의 어떤 바닥 설계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한국 문화에 맞게 온돌 난방을 했다던가 혹은 발코니나 이런 부분들의 물 배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목 구조를 진행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모양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거주 성능에선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으로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했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예산에 맞게 입주를 하실 건지 지금은 그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일부 철거를 통해서 검사 결과와 일치가 되었다는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한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시점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개선이 되고 나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경을 시켜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을 한 바퀴 둘러볼 텐데 여기 하판에서만 보아도 여기 2000년 2월에 출시되었다라는 이 OSB의 연도수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토커로 마감이 돼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쪽 부분은 천정이 있어서 물 피해가 좀 적은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으로 보았을 때 원래 애초에 있었던 그런 구조물도 있고 또 추가 증축 혹은 보수 이런 흔적들도 현장에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공이랑은 많이 좀 다릅니다. 기초도 그렇고 외장재도 묻혔고요. 또 기단부 그러니까 초단 베이스 플래싱이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 플래싱이 설치가 되지 못하면서 물피해도 입었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타공 자국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흰개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해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피해도 입었다라고 판별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물을 먹어서 원래는 요 합판 두께가 한 11.1mm 정도 한 요 정도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한 15mm 이상으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좀 특이점을 보자면 이렇게 스테이플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내장 목공에서 사용하는 DT 혹은 ST를 이렇게 시공을 하는 흔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단열 고기밀 직금의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커 물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상태인데, 아쉬운 거는 전반적으로 플래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제일 아쉽고요.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2000년도에 지어진 약 100평형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3층짜리 콘크리트와 목조가 혼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하도 갖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수준으로 따지면 큰 저택에 들어가는 수준인데, 여기 이제 수분 피해를 많이 입은 구간입니다. 외부에 발코니, 비가 새서 발코니를 막았는데, 이제 막은 부분들도 부적절하게 막아서 물피해를 입었고, 전반적으로 창문 이렇게 끝자락은 저희가 교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콧수염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물피해를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창호가 굉장히 미흡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쪽도 자연석이 마감되어 있었던 걸 이제 철거를 한 부분인데, 대충 봐도 기초와 골조 자체가 거의 1대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석을 붙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골조보다 기초가 더 튀어나가면서 물을 더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그래서 이쪽 안쪽은 물피해도 이제 많이 입었다라고 볼 수 있고, 주택의 거의 99.9%가 없다고 하는 저 지붕과 벽체가 만나는 저 부분에 킥아웃 플래싱이 없음으로써 물피해가 있는 것도 해체를 하고 놨더니 바로 눈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면 창문 위 물피해가 밑에까지 계속 연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쪽은 좀 심하게 이제 불에 탄 것처럼 구조재가 열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플을 사용을 했는데 크라운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입니다. 크라운 사이즈가 보통 12mm, 15mm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못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런 스테이플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적절한 규격을 갖고 있는 스테이플이어야 되고, 그 시공 방법 또한 시방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쪽은 굉장히 장기 누수, 장기 수분 피해를 입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초기 시공했었던 자재들, 그 당시에, 지금은 이 정도 두께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두꺼운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을 한 철거된 품목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도시가스 공사를 위해서 철거를 했고, 이쪽 하단부는 다 물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통 이쪽 라인들이 데크가 있었던 자리들이 이런 물피해를 하단부에 많이 있습니다. 레저보드를 붙이고 레저보드에 붙일 수 있는 그 플래싱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창문은 여전히 다 문제이고요. 다행히 수분 피해가 많이 20년 넘도록 입었을 텐데, 토대 부분, 바닥에 깔리는 토대 부분은 다행히 수분 피해를 입지 않아서 공사의 범위가 상당히 줄어졌습니다. 토대를 교체하지 않고 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그래도 여전히 창문 쪽은 이렇게 수분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보이고요. 이 못은 최근의 못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수리를 새로 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얘네들은 판별해 볼 수 있고, 집의 이력을 수리나 유지보수를 했겠구나 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분 피해가 있고요. 스토커가 패스너 없이 그냥
떡밥으로만 이렇게 부착을 해 두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옆에 틈이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시공이 된 게 수분 피해를 줄였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투습되지 않는 EPS 보드를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땀을 흘리는데 비옷을 입은 거랑 맨살에 비옷 입은 거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분 피해를 더 과도하게 입혔을 텐데, 다행히 설렁설렁하게 접착이 돼 있어서 레인 스크린까지는 아니지만 살짝의 통기 기능을 가져줬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계를 타고 2층으로 올라와서 어렵게 들어왔고요. 일단 외부를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게요. 발코니 많이 쳐져 있고요. 모임 지붕인데, 모임 지붕 안쪽으로 이렇게 벨리 쪽으로는 수분 피해 입은 것도 볼 수가 있고, 특이한 점은 이 주택의 특성은 아닌데 알아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저렇게 페이샤 자체를 다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물바지를 바로 다른 걸로 보이고요. 합판 끝단이 다 썩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 안쪽으로 단열재가 꽉 막혀 있어서 처마를 통해서 지붕 용마로 통해 올라가는 벤팅이 불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기능상의 문제점. 또 겉으로 봤을 때 뭐 하단부 물 피해 뭐 저런 것들은 많은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합판 자체가 벽체의 상부 합판과 벽체의 하단 합판 사이에 층간 합판을 어떤 유격 없이 이렇게 붙여 놓다 보니까 팽창력에 대응하지 못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하게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건물 전체를 보면 지금 2층 바닥인데, 2층 바닥에 스터드 부분들이 다 벌어져 있습니다. 들떠 있어요. 이렇게 다 들떠 있거든요. 이게 바닥이 주저앉았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층간 합판 자체는 수축이 구조재보다 거의 없기 때문에 합판은 너무 밀착해서 시공이 됐고, 구조재는 수축하려고 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벽체가 그냥 들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 지금 구조적으로도 되게 부실한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 이렇게 합판 끝단이 벽체를 물지 못하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물지 못하고 있어서 바람이 불거나 무언가 큰 충격이 왔었을 때 이렇게 빅원이라고 하죠. 직사각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평행사변형으로 옆으로 이제 쓰러져 버리는 그 전단력에 이제 취약한 그런 상태를 가지게 돼 버렸습니다. 스터드도 들렸고 합판에 대한 부분들도 전단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고, 또 여기도 보면 합판을 다 이렇게 줄기 다 떨어뜨려서 이제 시공이 되었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구조상 이제 구조 결함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수분 피해 이런 부분들 말고도 구조상으로는 일단 벽체에서 합판 전단력을 잃어버렸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특이점이 이게 있네요. 지금은 이지실이나 이제 기밀 테이프들이 있을 텐데, 창호에 이지실 같은 게 없이 이런 테이프를 가지고 시공을 했다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누수가 되다 보니까 타이백이 어느 정도 역할은 했겠지만 합판 자체는 전체적으로 불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보수할 방법이 있고 구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집을 사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화면으로 보기엔 되게 치명적으로 이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정도 주택이면 그리 치명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겉으로 합판상으로는 피해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 구조재는 상당히 건전한 상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단열을 하는 이 기존의 스토커 마감이었는데 외단열을 하는 그 벽체의 마감부들이 나름대로의 드레이네이지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